여보 나 왔어. 그러니까는 융 스위치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녀석의 정체를 한번 밝혀본 다음에 이런 디테일이 어딨어요. 근데 이거를 목공이 이해를 못했다. 위에서 흘렀다라는 현재로서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컨설팅이라는 게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정도까지 단열을 하면 딱 좋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파입니다. 여기는 개포 우성 아파트 현장입니다. 그 기존의 업체가 인테리어를 그래도 비교적 잘 해놔가지고 오늘 목공 팀장님이랑도 이제 아침 미팅하고 현장 어떻게 진행될 건지 체크를 좀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현관은 보통 이제 요 부분이 다 대부분 아파트가 그 도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여보 나 왔어. 뭐 이거 이 정도 아니고 맨날 이런다 그러면 여기가 까지겠지만 지금 여기가 인테리어 한 지가 몇 년 됐는데도 깨끗한 걸 보면 여기에 손을 이렇게 많이 짚고 이렇게 쓸고 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선 자체가 이 정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좀 세이브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 굳이 필름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좀 강도 있는 걸 좀 원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필름을 한번 돌리는 게 좋고 벽이 괜찮으면은 여기다가 바로 그냥 MDF 붙여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을 긋는 이유는 그 필름이 한 롤로 이렇게 쫙 피잖아요. 그게 1220 정도밖에 안 나와요. 1m 20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넓어지면 이렇게 옆이가 이제 보이겠죠. 이렇게 겹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맞대거나 그럼 이제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아예 이렇게 매지라고 해가지고 이만큼 한 3mm, 4mm, 5mm, 6mm 정도. 예전에는 한 1cm까지 했는데 그럼 좀 꼴보기 싫고 얇게 좀 파놔요, 홈을. 그럼 거기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필름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가 조금 좀 복잡한 느낌이 들죠. 실제로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렇게 그려놓은 거 예전에 보셨죠? 이거를 목공으로 좀 가벽을 좀 세우고 뭐 이렇게 뭐 필름으로 할 거냐 뭐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가구 팀장님이랑 이제 가구 대표님이랑 말씀 나눠보신 바로는 여기 자체를 그냥 가구로 끝냅시다. 그러면 금액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가 지금 거울로 들어갈 거거든요. 푸시형 거울로. 물론 이제 이렇게 손으로 띡 하면 이제 지문이 남겠지만 어쩌다가 여는 거니까. 그리고 위치도 괜찮아요. 어린이가 닿지 않을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누가 여기 뭐 거울 이렇게 누를 일은 없을 테니까 딱 좋은 위치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요 공간, 그죠? 요 노출된 벽 노출된 걸 기점으로 이거 조적벽인데 이게 조적입니다. 벽돌로 쌓여 있는 게 요거는 허물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점으로 여기가 방이었는데 얘를 아예 이쪽 현관 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다 벽을 쳐버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융이 들어가고요. 융이 들어가야 하는 곳에 상태를 보십시오. 이 정도는 파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파느냐 아니면 벽을 빼느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는 융 스위치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런 철제 박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철제 박스 이런 거. 이게 호환이 안 돼가지고 까내야 돼요. 그런 걸 좀 참고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무몰딩, 걸레바지, 시리즈로 가는데 좀 중요한 거 요런 거 정도는 떼어내줘야 됩니다. 이런 거. 떼어내고 바로 그냥 도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필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9mm 문선으로 돌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세라믹 이제 들어갈 건데 세라믹 들어가기 위한 디테일도 아침에 잡았습니다. 이제 목공팀에까지 전달이 된 거죠. 수상한 후드. 이거 왜 이렇게 직경이 왜 이렇게 약해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 여기 구멍을 뻥 크게 뚫어보고 어차피 이쪽으로 좀 후드를 좀 이동해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래서 이 녀석의 정체를 한번 밝혀본 다음에
예, 어떻게 할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제가 이거를 동천 디스트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자, 보세요. 타일 붙였죠? 도배가 왔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는 도장인데 이게 필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쑥 파먹었잖아요. 그래서 인방이라고 써여진 부분을 요 면, 가장 튀어나온 면과 맞춰가지고 목공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 이런 디테일이 어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만큼 만들어서 돋아 올린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도배도 여기서 딱 일자로 끝나고 타일도 일자로 딱 끝나고 여기는 필름 하면 이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목공이 이해를 못했다. 제가 이거 2번 얘기했거든요. 표정 딱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2번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안 해놓고 가시고 나중에 해놨는데 아 이상하길래 아휴 왜 저렇게 해놨냐 했는데 그거를 고객님이 하시는 바람에 제가 폭발해버렸죠. 착한 고객님과 소통 안 되는 목공 때문에 그냥 저한테 무조건 전화 좀 하셔야 되는데 고객님도 어떻게 해서든 좀 미안하니까 미대 오빠 목공팀이 아니어서 직접 하려고 그러셨는지 몰라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미대 오빠 팀이건 뭐 미대 아빠 팀이건 상관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좋다. 이렇게 여기에서 습이 내려온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위에서 흘렀다라는 현재로서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자 여기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윗집에 올라가가지고 누수 탐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한다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 윗집이라고 일단은 가정하에 윗집을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윗집에서는 이제 또 펄쩍 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조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고객님께서는 여기가 이제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당장 1, 2년 안에는 아니지만 좀 오래 살아도 나는 뭐 좀 괜찮은 느낌으로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느낌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얘가 조적벽, 아까 전에 제가 조적벽 뭐라고 했죠? 벽돌로 쌓은 벽. 요 반대쪽에 우리 집 화장실이 있어요. 이 위쪽에는 윗집 화장실이 있겠지만 근데 흔적 자체로 봐서는 위에서 흘러져 내려온 물의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지만 여기 구멍이 나는 의심스럽다 이거지. 여기에서 습이 마구마구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안방에서 그 샤워 목욕 즐기시는 분들은 저 부분을 통해서 습이 이쪽으로 오면서 결로 현상이 생기면서 이렇게 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윗집에서 부를지 안 부를지는 지금 고객님이 일단 책임감을 가지고 멱살을 잡든 전화를 하든 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좀 약하신 타입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반대쪽에서 넘어오는 습을 일단 막기로 했어요. 폼을 쏘고 뭐 실리콘 어떻게 하든 해서 막기로 했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습기를 그리고 만약에 습기가 넘어서 이런 현상이 그래도 혹시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목상 뭐 더 세게 이제 제대로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경량으로 그냥 뼈대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이 물이 조금 흘러도 뒤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연식을 대비해서 이게 밑에까지 흐르지 않았고 위를 막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고객님과 합의하에 제 멋대로 날리는 게 아니라 고객님과 합의하에 여기에다가 목상 대고 그리고 방수합판 치고 도배 돌리기로 했습니다. 물이 조금 셀지라도 괜찮다라고 고객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컨설팅이라는 게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사를 일을 크게 만드느냐 아니면 빠르게 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와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 요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보이시죠?
의심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거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사이드만 싹 돌리기로 한번 해봤고요. 폼. 뭐 저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예.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곰팡이의 흔적이 보이죠. 예. 여기를 감싸고 있었던 MDF가 바깥에 곰팡이가 새까맣게 껴있어요. 예. 그러면 윗집도 누수가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 근데 누수의 흔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도. 그리고 일단은 여기 물 흐른 흔적도 없어. 뭔가 깨끗해. 그래서 어떤 지금 제가 의심을 하고 결론을 좀 내려봤느냐, 목공 팀장님이랑. 일단 여기가 그냥 옹벽이에요. 물론 옆집은 있긴 하지만 옆집은 확장을 안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냉기가 이제 이쪽으로 타고 올라오다가 이제 여기에서 냉기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열을 좀 하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기까지 단열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요 위에 보시면, 보이나? 요 위에 보시면, 여기 확장을 한 거예요. 여기 보가 지나가잖아요. 여기에 샤시가 달린 건데, 여기 정도까지 단열을 하면 딱 좋아요. 이렇게. 그런데 꺾이는 게 나는 보기 싫다. 고객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를 떼어서, 여기 보니까 석고를 몇 방 안 찍었어. 폼을 몇 방 안 찍었어요. 그냥 한두 방 풍 찍고서 그냥 쑥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를 다시 석고로 하되 폼을 가득 채워가지고 단열이 잘 세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단열하기로 했습니다. 고객님 금방 전화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얘 다시 열반사 해가지고 이건 소리 개념 맞고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소핑크 또 하나 안에다 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고객님 금방 전화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내래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셨죠? 뭐 조금 더 전달 드릴 내용은 뭐 나중에 또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죄송합니다. 귀향 갔다 온 느낌이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